예, 그러면 시장 해석해보고 종목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황매기가 꼽은 맥점 키워드는 무엇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격 조정 후 방향성 타진, 성장주 시세 주도 여전. 큰 흐름 자체는 황매기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수는 이격 조정 후 방향성 타진이다. 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강 후회하게 돼서 아직은 이제 방향이 확실치 않잖아요.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또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향성 타진하는데 저는 오늘은 어제와는 조금 패가 다르게 윗방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다음에 종목별 그 흐름으로 봐서는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 시종 일관 말씀드렸던 성장주가 여전히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오늘은 제가 미국 시장이 끝났으니까 미국 시장 차트를 통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역시 지금 이제 그 캔들은 속임수가 났지만 배열도로 보면 정배열을 지금 갖추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스닥도 역시 제가 이제 이건 뭐 섬골 모양을 만들면 그 다음에 모닝스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상승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다우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가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120에서 지지하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상승하는 그 배경에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하향 안정돼 있다. 그럼 성장주가 시세를 주도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예요. 참 이제 이렇게 미국 시장이 개파락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또 양선이 났고 어제는 이제 또 한번 위에서 출발하니까 음선이 났지만 오늘은 이제 밴드 하단이거든요. 밴드 하단에서 양선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캔들은 순간 60에서는 훼손했지만 오늘은 60에서는 지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왜냐? 여기서 보면 오실레이터가 지금 9 이하로 9까지 떨어졌거든요. 여기서는 거의가 리바운드에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은 그래도 20에서는 견조하게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나스닥이 더 세게 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코스닥이 강하게 하고 있다. 이게 다 성장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오늘 또 코스닥도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성장주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역시 대장인 2차 전지입니다. 작년에 보게 되면 바이오 테크놀로지, BT라고 그러는데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올랐던 게 바로 2차 전지예요. 이런 것들은 자꾸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그 섹터거든요. 에코프로가 있는데 2차 전지에서 물론 뭐 첨보라든가 나오겠지만 에코프로에 가고 못 올랐던 것이 키맞추기 상승이 나오고 있다. 제가 여의도 주식왕 출연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논의를 할 때 이게 아주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 5만 원대부터 벌써 6만 6천 원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보는 장이 아니고 종목별 로테이션을 보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것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전해질에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바로 첨보인데 첨보도 작년에 크게 한번 시세를 냈고 금년에 좀 누르다가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경신하고 있죠. 이것들 다 2차 전지에서 간 거고 그다음에 또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에서 독보적인 해성 뒤했습니다. 역시 신고가를 열리거든요. 다 이게 성장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 부분에서는 역시 첫랩 여러분 다 아시죠? 마이크로바이옴 이거에서 또 한번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게 다 뭘 의미하는지는 아마 다 여러분들 시점에 알 겁니다. 이것도 또 TNL 바이오팩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황매기가 포차에서 75% 이상 상승했는데 이것도 신고가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수는 급등락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이미 많이 상승에 가져왔기 때문에 상승 기울기 각도는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역시 종목별 상승을 노리는 그러니까 내렸을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시장들을 종목들 흐름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셨고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도 좀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 스탠스 그대로입니다. 종목별 순환 상승에 대비하자. 예.
그리고 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역시 지금 이제 시크니컬 관련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못 올라요. 이제 유가가 뭐 여기 지난번 70달러 이상 나니까 여기저기서 100달러 간다고 완전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급락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유가 같은 거 또는 금리가 올라야 시클리컬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는 뭐냐? 바로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코스닥에서도 이제 2차 전지가 같죠. 그럼 로테이션을 노린다면 바이오테크놀로지, 제약바이오로 봐야 되겠고 또 한번 저는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신규 상장도 이제 볼 때가 됐다.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황미기가 포착한 종목들에서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요. 하나 오비고입니다. 자, 오비고 같은 경우도 이거 고점 대에 많이 내렸죠. 음봉 5개 다음에 황미기가 포착해서 어제 상한가에 임박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시청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자, 여기저기서 여러 그러니까 뭐 의견들이 다양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죠. 그럴 때 잠깐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그런 것들은 조금 한 템포 늦추고 그냥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바닥을 타주고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제 황미기가 포착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NC스입니다. 아까 에코프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보면은 소재 쪽이 먼저 갔죠. 그 다음에 이제 NC스 같은 건 장비 쪽인데 머신 장비인데 그럼 이런 것도 다 그냥 파일업돼서 가야 되겠죠. 이것도 황미기가 포착한 눌림에서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서 상징 찍는 의미를 갖는 거. 어제 또 어떤 다른 한 종목도 상한가 간 걸 제가 뭐 얼핏 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한 종목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 한 반면교사로 삼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이렇게 짚어줬고요. 기분 좋은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미기가 포착했던 대표적인 종목들, 특히 이제 뭐 메타버스 장인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수익률이 142%까지 올라왔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이번 주에도 제가 한 소리 듣겠죠? 수익률이 54%까지 역시 올라갔습니다. 솔루엠과 우진 모두 23에서 34%. 흐름 자체도 좋고 뭔가 이렇게 꺾인다는 느낌보다는 왠지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더 희망을 갖고 싶은 것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하나하나 좀 AS 해주시겠어요? 예, 자이언트 스텝은 말 그대로 장족의 시세를 낸 것 같습니다. 예. 자이언트 스텝 지금 이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AS에 드릴 때 이건 자릿수가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한 10% 정도 더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앞으로 얼마만큼 상승할 줄은 모릅니다. 다만 저는 경계 모드로 갑니다. 왜? 이미 지금 보면 메타버스는 많이 오른 다음에 시장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96,800원 할까? 여러분들 10만 전자, 12만 전자 얘기하면서 막 했을 때 그때 꼭지였죠. 근데 메타버스가 지금 꼭지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자이언트 때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상장 첫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공략을 해서 이게 이제 메타버스가 앞으로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다.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메타버스 다음에 어드밴스된 어떤 패러다임은 뭐냐면은 디지털 트윈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국내에서 아주 뚜렷한 걸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결국은 황미기에 의해서 저점에 포착해서 이 급등 나왔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제시했던 10만 원 돌파했으니 저는 여기서는 다음 매수 맥점까지는 보유자 영역이고 5에서 뭐 가져가시고 이것은 뭐 얼마까지 간다는 제가 말씀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올랐으니 이제 경계 모드에 들어간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시기 적절할 때 차익 실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은 뭐 우리 영농의 캔님이 오늘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예, 주가 상승할 때까지는 뭐라고 하셔도 됩니다. 예. 자, SK 아이테크놀로지는 2차 전지에서 이건 제가 투자의 팁을 드릴게요. 봐요. 이때는 뭐 어떻습니까? 이거 뭐 그냥 공모 열풍을 불고 막 그랬죠. 예. 근데 뭐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밤 10시에 여의도 주식을 출연했는데 정말 우리 이하선 앵커님 이거 지금 뭐 800%가 났더라고요. 공모에서 한 주 받았던데 이게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사실 이때 이미 상장한 다음에 이때부터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사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때 거의 결정해서 또 손해를 봤습니다. 자, 저는 투자의 철학을 아침 방송이지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된 종목들은 경계하라.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외로운 길 가시는 게 수익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미 다 질려 있거든요. 아, 그럼 SKI 테크놀로지 아닌 갭이요. 시장에서 이렇게 꼭 인식이 들거든요. 우리 김용용 앵커님처럼. 그런데 그 이후부터 황미끼는 포착해서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서 진짜 54% 정도 상승했는데 55%. 이것은 여전히 딱 기준점을 정해드릴게요. 20에서만 훼손하지 않으면 고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것은 그 시장에 맡길게요. 예, SKI 테크놀로지. 저는 뭐 수익률만 좋으면 저한테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행자 입장에서 수익률 좋은 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앞으로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솔루엠과 우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솔루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이제 여기서 한 번 했고 또 한 번 에이스 기업 또 한 번 편입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되는 종목 끝까지 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바닥에서 했는데 솔루엠 같은 경우는 뭐 기업 내용은 제가 시간상 생략하는데 이것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날이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외국인이 170만 조, 600억을 매수했습니다. 역시 황미끼가 저점 포착하고 내용 보고 돌아가니까 예, 메이저들이 와서 시세를 올려줬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한 3만 3천 원까지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바를 했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3개월짜리 보유수 물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횡보를 시켰다면 앞으로 이제 8월 2일부터는 또 6개월짜리 보유수 물량이 나옵니다. 그게 대략 한 300만 조 되는데 그 흐름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예. 우진도 좀 얘기를 이어서 바로 해주시죠. 예, 우진도 바로 이겁니다. 우진도 이제 결국은 SMR에서 대장은 주산중공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결국 이제 계측기 같은 걸 하는 건데, 신한울 1호, 2호기가 이제 일단 1호기부터 가동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우진이 독점적인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세 좋을 수밖에 없겠죠. 상승의 플랫폼, 황미끼와 뽀짝에서 31%, 장중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도 좀 월봉을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아직 연봉 볼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좀 롱텀으로 보면은 15,000원까지도 고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4개 종목에 대해서 AS까지 싹 받아봤고요. 바로 황매끼가 포착한 탑3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오늘은 많이 내린 종목,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남에도 많이 내린 종목, 첫 번째는 원풍입니다. 예. 자, 원풍은 산업용 타프링을 해서 방수 원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광고용 플렉스 원단. 이제 광고도 아크릴에서 이제 플렉스 원단으로 자꾸 이제 그 진보를 하게 되죠. 예, 그것을 생산, 공급하는 큰 업체인데 거래설이 말이에요. 대략 한 60개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짱입니다. 예, 작년 영업이익이 51억 정도 돼서 전년 동기 대비 90% 가까이 급증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아마 금년도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부동산 그 가치도 뛰어납니다. 저 김포공항 가다 보면 그 공항로 옆에 빌딩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청주라든가 그 옥천에 알잡 공장이라든가 또 이렇게 사무실 보유하고 있는 아주 알짜배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황미끼 포착한 게 전략 1이에요. 역전된 망치 다음에 도지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거의 하방 경직이고 윗방향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봉을 보셔도 만약 이번 주 음세 나오면 다음 주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 이제 또 내일 금요일인데 거의 끝나가죠. 다음 주에 이것도 완전 바닥이죠. 아까 제가 오실레이트가 9 이하, 10 이하 오면 그때는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봉에서 말해주고 있네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시초가에서 5,600원 낮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여기 딱 60일선에 한 6,500원 위치하고 있거든요. 6,500원 보시고 손절은 5,000원 하이셔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원풍에 대해서 목표 주가 6,500원과 손절가 5,000원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바로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예, 키네마스터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 4차 산업혁명주인데요. 영민교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예, 저는 많이 그죠? 보는 편이에요. 그 동영상 편집하는 그 앱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고 이 회사는 이제 간략히 말씀을 자사주 매각하고 항상 M&A 이슈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이버에서 인수한다 했다가 안 해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내리고 지금은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어떤 M&A 이슈는 항상 잠재되어 있거든요. 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키네마스터 처음에 황미끼가 포착해서 42% 급등 나왔고 눌림에서 조정파에서 지금 20일선을 지키고 다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상승 3파 초입기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주봉을 보아도
이번 주 만약에 양선 나오면 다음 주까지 한번 시세를 뽑을 수 있다. 한번 참고로 기술적으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난번 갭 하락의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4만 원대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갭 하락은 꼭 메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대략 시초가에서 27,500원 구간 매수는 무료였고 보수적으로 단기 목표가 32,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네마스터에 대해서 목표 주가 32,000원, 손절가 23,000원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YTN인데요. 이건 뭐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네. 없고 그러니까. 자, YTN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뉴스를 주로 다루는 케이블 방송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상승을 가져오고 여기서 쌍둥이 패턴 도지가 2개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쌍둥이 패턴을 보면 바닥에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가격 제작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한 4,000원 정도 매수하고 뭐 단기적으로 한 4,500원 정도 대략 이 밴드 상단에 4,500원 단기 수익도 한번 취할 수 있는 구간이다. 손절은 3,500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종목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셨고 YTN에 대해서 목표 주가 4,500원과 손절가 3,500원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 개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방금 전에 네이버 실적이 나왔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 들어서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있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1조 6,635억 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356억 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커머스와 광고 부분의 호실적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떤 검색 플랫폼으로서의 수익성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는 증권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네이버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 그리고 실적 증가세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좀 사거리일제 눌림목인데요.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오늘 장에서 네이버의 흐름도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